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15조 원을 투자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경남뿐 아니라 전국의 경제와 생활 지도를 바꿔놓게 됩니다. KBS 창원은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공개에 맞춰 경남의 준비 상황을 연속으로 진단합니다. 그 첫 순서는 교통망 분야로 경남의 건설이 시급한 고속철도와 도로는 무엇인지 천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남부권 중심공항인 가덕도 신공항은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이 과제입니다. 개선책으로 김해에서 진해 신안 구간 고속도로 건설비 1,550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경남 전체 접근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철도 2개 노선과 도로 4개 노선이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철도는 거제 4등이 종착역인 남부내륙철도 KTX를 신공항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진해 신안과 김해 진영철도를 신공항으로 연결하는 노선도 필요합니다. 도로는 통영에서 끝난 고속도로를 거제시로 연장해 거가대로까지 연결하는 안이 최우선. 마산 구산에서 거제 장목을 연결하는 해상도로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진해 신항에서 가덕 신공항 직통 해상고속도로도 필요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든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경남 서부권에서 신공항까지 접근성 개선도 시급합니다. 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한 진주와 사천, 광주 전남의 산업과 관광을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동에서 통영 간 제2남해고속도로와 사천에서 남부내륙철도 통영역 사이 철도 건설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내에 공항으로 내렸을 때에 이동이 좀 쉽게끔 할 수 있는 도로망들이 촘촘하게 돼야 되고 국토를 전반적으로 이제 순환할 수 있는 도로와 연결이 돼야. 문제는 예산입니다. 경상남도는 1단계인 철도 2개, 도로 4개 노선에만 8조에서 9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합니다. 경상남도는 확정 발표되는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에 이 같은 도로와 철도망을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 신속하게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사적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한 겸직 신고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남의 지방의원 3명 가운데 2명은 겸직 신고를 했지만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가족회사의 사내이사로 활동하면서 겸직 신고를 누락한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이견이 없는 게 실수든 어쨌든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하는 대로. 박 의원은 뒤늦게 겸직 신고를 했지만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겸직 신고를 의원 자율에만 맡긴 탓에 빚어진 일입니다. 경남도 의회부터 시군의회까지 겸직 신고 관련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경남지방의회 19곳 가운데 의원들의 겸직 신고서를 실제 심사나 검증하도록 강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경남도 의회와 통영과 창녕, 의령과 산청 등 5곳을 제외하고는 심사 방법도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면 겸직 신고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겁니다. 의장이 심사하지 않는다면 허위 축소 신고와 미신고의 사유는 알 길이 없고 이해관계 충돌의 신고 회피 의무는 지켜지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개되는 겸직 신고 정보도 형식적이거나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경남의 지방의회에서 현재 겸직 보수 금액까지 고스란히 공개하는 곳은 창원과 김해, 거제와 고성, 함양 등 5곳이 전부. 나머지는 소속 단체와 직함 정도만 올려 사실상 하나마나한 공개에 그칩니다. 겸직 신고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최소한의 형식적인 노력 이런 것들도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법령을 개정하는 준비를 해야 되겠고. 지난해 선출된 경남지방의원 334명 가운데 겸직 신고한 의원은 3명 가운데 2명 꼴인 211명. 한 명당 평균 2건의 겸직을 신고했지만
이해관계 충돌 등 이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는 학교 급식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남에서는 학교 급식에 주로 쓰이는 멸치와 고등어, 미역 등 15가지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이달부터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한 중학교 급식실에 수산물 식재료들이 도착합니다. 학생들이 점심으로 먹을 코다리와 멸치 등입니다. 영양교사와 교육청 직원들이 수산물 식재료 일부를 따로 담아냅니다. 코다리, 다시멸치, 다시마, 꽃새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코다리 2kg랑 다시멸치 2kg를 시료로 보내고 있습니다. 수거한 식재료는 교육청 직원이 검사기관으로 옮겨갑니다. 수산물이 있는 식당이 있는 학교에 방문을 해서 그 전수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을 직접 수거해서 진주에 있는 보건연구원에 분쇄 작업을 거쳐 감마 핵종 분석기 안에 들어간 식재료. 2시간 40여 분 만에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 불검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달부터 경남 모든 학교에 납품되는 수산물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품목은 멸치와 고등어, 바지락, 미역 등 생선부터 조개, 해초류 등 학교 급식에 주로 쓰이는 15가지입니다. 검사 결과는 분석 완료 즉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감마액종 분석기를 이용해서 검사한 이 식재료의 검사 결과가 검출 한계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식탁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고.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에 나선 가운데 검사 인력과 전문 장비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제에 맞춰 경남의 교권단체들도 어제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민원 대응 시스템 마련 등 교육 현장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하나둘 놓이기 시작해 어느새 단상을 가득 채운 하얀 국화꽃. 차분한 표정 속에 고개를 숙여 묵념합니다. 동료 교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겪을 수 있고 우리 동료들도 겪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더 힘을 모으고.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제를 추모하는 추모 문화제가 경남에서도 열렸습니다. 학부모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학생이랑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경남교총과 정교조 경남지부, 경남교사노조가 마련한 추모 문화제는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이 모여 학교 일과가 끝난 오후 5시부터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1000여 개 학교 가운데 공식적으로 재량 휴업을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병가 등 휴가를 사용한 구체적인 교사 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는 학부모 동의를 얻어 휴업했고 교육청은 장학사 등 63명을 투입해 교육 현장의 공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통일된 민원 대응 시스템 마련, 교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 철회 등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원 지휘법 등을 포함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을 논의했지만 오는 7일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지만 늦더위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밀양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1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한편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곳곳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도시에서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7도, 함안이 25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31도, 함안이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6도, 거창이 2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1도, 산청 3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예년 수준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진주시는 브라질 현지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의 문화관광을 소개하는 진주의 빛 전시회에 12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문화원에서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는 진주 실크로 만든 1,200여 개 등으로 진주 남강 유등축제 이미지를 재현했습니다. 철도 운행이 중단된 함안군 군북면과 진주시 이반성면 구간에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40억 원을 투입해 옛 군북역인 함안 독립공원부터 진주시 이반성면까지 6.7km를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내년 3월 공사에 들어가 2025년 말 준공이 목표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폴란드 방위 산업과 교류를 위해 어제부터 오는 11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현지 출장에 나섰습니다. 홍 시장과 창원시 방문단은 이번 출장 기간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고 포즈난 시와 우호도시 양해각서를 맺습니다. 또 폴란드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도 교류 활동을 진행합니다. 주민 직접 정치와 협치를 목표로 출범한 진주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어제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탁 토론을 통해 선정된 13대 대표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요구안은 권역별 청소년 센터 설치와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운영, 단체급식 노동자 처우 개선 등입니다. 조직위는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해 오는 17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